아무래도 공직선거운동 기간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아마 각 당의 역량을 총투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얼마나 선거 준비를 열심히 해왔냐가 판가름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후보들의 생각을 날 것으로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TV 토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우리 후보가 정치 신인이지만 굉장히 학습 능력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절차에 잘 준비해 나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께서 본인의 어쨌든 합류 명분을 위해서는 그런 어떤 후보자가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한 자세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주길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 후보자가 일관되게 가족 중에 누가 문제가 되어도 동일한 잣대로 항상 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다시 재천명하는 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전에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홍 대표께서 하신 요구에 대해서 우리 후보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엔 통합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가 추천하는 좋은 인사들을 당에서 좀 공천이나 이런 곳에서 배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시기상으로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침 이번 주 월요일에 공천 관련한 여러 원칙을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확정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떤 그 대선 후보와 또 그리고 유력한 또 지도자 한 분이 만나가지고 없는 모양새가 되게 되면은 당의 어쨌든 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저도 후보와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희도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저희가 앞으로 정치적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선이 아닌 전략 공천을 일부 활용할 수 있다는 저희가 판단하에 종로 정도만 가능성을 열어두자라고 했던 것이고, 다만 나머지는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 반영하기 위해서 공천을 경선으로 진행하자라고 했던 것인데, 대구 중남구는 그래서 저희가 결정사항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님께서 추천하시는 후보자가 당연히 훌륭한 분일 거라 생각하고, 다만 당이 정한 경선 결차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가 컷오프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대구 중남구에 출마를 희망하시는 저희 당의 인사들이 20분에 가깝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편의상 인지도 기준으로라든지 해서 저희가 컷오프라기보다는 1차 경선 비슷하게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최고위에서 원외로 지금 있지만은 저희 당의 이번에 지도부의 특징은 아무래도 저희가 총선 패배 이후에 전당대회를 치렀다 보니까 원외 지도부가 많습니다. 근데 원외 지도부가 또 많다 보니까 원내와의 소통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인식도 있어서 제가 또 최고위원들께서 출마하시는 것에서 어떤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 우려를 표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들 중에서 당의 우세 지역구인 곳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최고위원분들께서 우세 지역구에 출마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경선을 하기로 한 이상 그분들의 출마 자격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제가 권영세 사무총장 등과 함께 후보 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경선 원칙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큰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다시 아마 후보와 제가 상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홍준표 대표 측의 의사를 전달받은 뒤에도 아직까지는 후보 측에서 어떤 그런 경선 원칙이라는 것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행 입장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후보 등록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2월 초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24일 이후로는 공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도 기공지한 것처럼 만약에 어떤 정치적 타협이나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최고위원회 입장에서는 24일 전까지 그런 것이 합의되어야지만 적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원안대로 저희가 경선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께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저에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에게 그런 말씀이 없으신 거로 봐서 본인도 주변에 제안을 받고 검토 정도 하는 단계가 아니시겠느냐, 어떤 마음을 정하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 정치 면에서도 저희 당의 대표를 2번 지내셨고 또 대통령 후보를 1번 지내셨고 무엇보다도
또 행정가로서도 경남도지사를 어려운 시기에 2번 지내시면서 행정 능력을 입증하셨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자리에서 앞으로 역할하신다 해도 이상하진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 대표께서 다만 대구시장은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당의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도전적인 과제를 한번 설정해 보시면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정치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은 홍 대표님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런 대구시장 출마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아주 공정한 절차로 다른 경쟁자들과 경선에서 아마 겨루시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경쟁력이라 하는 거는 가장 최근에 치러진 어떤 경선에서도 대선 경선에서도 전국 단위에서 매우 많은 득표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단위로 치러지는 어떤 선거에서도 상당한 사랑을 받으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치적 상황은 계속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은 내년 지방선거, 올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0석을 민주당에 내준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에서라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윤석열 정부의 추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각 인사들이 본인의 희망사항과 더불어 가지고 또 윤석열 정부를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위치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홍준표 대표님 정도면은 그 역할이나 아니면 또 역량이 우리 당의 우세 지역인 대구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제한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